전산세무 1급 교재 24페이지에 82의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주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추정의 변경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정의 변경이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에 기간에 반영한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죠. 전진법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재원 평가방법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고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해서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에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게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 그 다음에 유형자산 평가 모형 변경이 정책의 변경입니다. 정책의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바꾸는 거.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유형자산 평가 모형 변경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최대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은 원가 모형.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게 재평가 모형이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고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반영해야 되고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반영해야 되고 소급법이다 보니까 그지 이거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가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급법이다 보니까 전기 재무제표도 제작성해야 돼요. 그럼 전년도에 재고자산을 만약에 600원으로 보고했는데 500원으로 변경한다면 그죠?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지. 신뢰성은 상쇄되나 전년도에는 선의선출법이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후의선출법 바꾼다고 해서 전년도도 돌아가서 후의선출법 바꾼다면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다. 이게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 평가 방법 변경, 유가증권 평가 방법 변경, 유형자산 평가 모형 변경. 소급법이고 회계 변경이나 누적 효과를 전기 미처분 이익을 가감해줘야 되고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줘야 되고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니까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그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 바꾼다고 하면 전년도도 돌아가서 후입선출법 바꾸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회계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잔존가치 변경하는 거 추정의 변경이고 뭐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의 판단
그다음에 대손 추정률 변경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이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고요.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번기 재무제표도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높아지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인지 정책의 변경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 처리 후 추정에 변경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이라서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추정의 변경이든 정책의 변경이든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그러니까 그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 제정, 새로운 해석으로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경우, 응? 아니면 동정 업종의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 그 다음에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회계 처리 방법 적용했을 때 그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정당한 회계 변경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라. 2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이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게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데 주식은 할인 발행에도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한다 그러면 학생분들이 그 자본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여긴 또 자본금의 증가구나 어차피.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액 10,000원짜리를 현금 등 만약에 뭐 7,0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00원 나오죠. 자본금은 얼마 증가했어요? 자본금은. 자본금 얼마 증가? 10,000원 증가? 그지? 자본은 얼마 증가했지? 7,000원이죠. 자산이 증가한 만큼 자본도 증가한다. 우리 이게 회계 2급부터 배운 건데도 계속 헷갈려. 순자산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 순자산의 감소는 자본의 감소. 만약에 우리가 액면가액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할인 발행 자금이 9,000원이라 하더라도 자산 얼마 증가한 것만큼 1,000원 증가한 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 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 알고 있어야 되고 할인 발행도 자본금은 증가하고요. 할증 발행은 당연히 자본금 증가하겠지.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그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니까 만약에 뭐 12,000원에 11,000원에 만약에 발행했다고 치면은
1,000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럼 자본금은 10,000원이 증가하고 자본은 11,000원이 증가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까지. 이해 갔을까요? 당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으로 배당하다. 실무 시험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 가지고 주식 배당하는데, 그지?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예, 이론 시험에서는 무슨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없애고 대변에 예, 주식 배당하면 주식 주는 거니까 무슨 금? 자본금이죠, 자본금.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결의했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배당금이지만 결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미처분 이후 주식배당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중간에 거쳐가는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안 적는 거야. 결의한 게 아니라면. 자본금 증가하고 당사는 주식 10주를 예, 5주로 병합했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 10주 액면단가 예, 만 원짜리를 주식 5주 5주로 병합하면 액면 단가는 얼마가 되지?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 만원 10만 원이나 5주 2만 원 10만 원이나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할까요? 여기는 결국은 이제 주식 수는 감소하고 단가는 증가하는 거지. 10주를 5주로 병합하면 주식 수는 감소하고 단가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금의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가만 변하는 거지. 주식 수하고. 그 4번이 답이고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3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매입 원가에 차감해야 되고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죠. 그지? 하락할 수 있고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원칙은 원가법이라는 얘기, 원가법.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장부가액이다. 다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법? 저가법이라 얘기하는 거죠. 저가법. 답은 맞는 얘기고 재료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 재고자는 간부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하죠. 그지? 영업의 비용. 그래서 나 해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옳은 것은 3번 답은 4번이고 4번 문제. 다음은 세무의 차량 구입에 대한 내역이다. 차량의 취득원가와 2022년 감가상각비를 맞는 것은 세무는 2022년 10월 1일 영업 목적의 승용차를 5천만 원에 취득하다. 차량 취득세 및 등록부대 비용이 175만 원 발생했으니까 취득세하고 등록 비용은 취득부대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그치? 취득원가 포함하고 차량 구입 후 자동차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였으며 이 중 50%를 자동차 대리점으로 지원받았다. 우리 타이어 교체는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그지? 이거 수익적 지출이니까 얘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지 취득원가에 가감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의 차량 운반구의 잔존가액은 0원이고 내역연수는 5년이며 감가상각방법 정해법이며 월화상각한다. 세무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 기준에 따르되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 취득원가는 5천만 원에다가 175만 원 더해서 5,175만 원이 취득원가. 예, 2번 아니면 예, 3번이 답이고, 예, 그럼 취득원가 5,175만 원을 차량의 예, 취득원가는 예, 취득가액 5천만 원 플러스 예, 취득세 및 등록비용 175만 원 더해서 5,175만 원이 예, 취득원가고, 예, 타이어 교체는 예, 수입적 지출로 예, 취득원가에 가감하지 않고요. 그 다음 우리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취득원가가 예, 5,175만 원이고 예, 잔존가치는 0원이고 예, 내역연수가 예, 5년입니다. 5년. 5,175만 원을 5년 나눠주면 1년에 1,035만 원인데 우리가 10월 달에 취득했나?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생각해야 되네. 그지? 12분의 단기분 3개월. 1,035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니까 25만 8,750원이 나오네요. 258만 7,500원. 3개월치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5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은 모두 고르시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4번은 맞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권이라는 얘기는 그 우리 회사의 그런 뭐지 영업 노하우 그다음에 뭐 직원들의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영업권이거든 따지면. 근데 그것만 따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사람만 취득한 경우만 인정해.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자가 창설은 안 되고. 올바른 설명은 예, 가번은 맞는 얘기고 예, 나번도 맞는 얘기고 무형자산의 삼각대상 금액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그래서 예, 4번도 예, 맞는 얘기고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가나 다라가 다 맞는 얘기예요.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때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효익이 기대지 않을 때 예, 처분하니까 제거하는 거고 예, 사용도 내용연수가 다 지났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82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다 끝났고